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일요일 매매 참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록뱀은 현재 영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요청하시니까 따로 AS 하겠습니다. 초록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AS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최근에 옐로모바일 전자회사로서 케어랩스가 매각 진척사항이 있다 하여 요즘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2% 갭 하락 출발하여 12시 반경에 장중 8%까지 폭락한 다음에 1시점 넘어서 VI 걸리면서 13% 찍고 종가는 3%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시간 동향 보겠습니다. 시간은 안 삽니다. 외국인이 어제 17,000주 팔고 오늘 2,000주 팔았습니다. 케어랩스 공모가는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짜리 케어랩스였고요. 누옥십자가 케어랩스 인수자 참여하나 이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1시 14분에 뉴스가 나왔네요.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가 이 케어랩스는 무슨 회사냐면요. 병원이나 약국 검색 서비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앱이 굿닥이고요. 바비톡이라고 성형 뷰티 앱이고요. BNK 랩이라고 데이팅, 즉 데이트하는 앱도 있습니다. 데이팅 앱 가입자가 작년 기준 3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에 있는 회사가 좀 많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18% 있고요. 미국 뷰티 소설 60%, BNK랩 100%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 이미 케어랩스 주요 주주로 녹십자 홀딩스가 6.74%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어랩스 매각할 때 녹십자가 자꾸 끼어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미 지분이 6.7%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입찰을 할 때 녹십자 컨소시엄이 개념권 인수자 참여 의사를 받겠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녹십자 글로벌 케어랩스 매각전 참여 여부에 주목했다. 녹십자 헬스케어가 국내 1위 전자의무기록 솔루션 기업인 UV케어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또 사업 확장 선상에서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 말이죠. 여기 나오네요. 케어랩스는 7만 개의 병원, 2만 1000개의 약국이 등록된 의료정보 플랫폼 굿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병원 약국 플랫폼에 했던 거, 검색 서비스, 7만 개의 병원과 2만 1000개의 약국이 등록된 정보 플랫폼 굿닥, 또 청년 뷰티케어 바비톡,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BNK 랩이라고. 본입찰을 3월 초를 거쳐서 3월 중순에 본계약을 치기로 한답니다. 녹십자는 아직 논의 중에 있으나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부터 주가가 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매각 뉴스가 나왔던 때가 언제냐? 작년 11월 중순경 14일경에 이때 매각 뉴스가 나옵니다. 처음 매각하겠다고, 옐로모바일이 케어랩스 매각하겠다고. 이때부터 세력이 개입하여 빠스권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종목은 지키고 있습니다. 2월 25일날 장중 상한가 쳤다가 종가는 확 밀렸고요. 이때 또 나섰죠. 녹십자가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상뉴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시자 홀딩스가 6.7%로 주요 주주로 했습니다. 케어랩스 공가가 2만원입니다. 케어랩스는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추천주로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인정합니다. 포도나무 요즘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아주 박살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냥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시청자님들의 기대치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실력 없는 저를 버리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구독자 10만 명 되는, 최소 10,000명 이상 되는 유튜브, 실력 있는 유튜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유튜브 추천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볼까 솔직히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남들이 득부잡이라고 평가하는 만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저는 주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선작이 부양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알아서 좋은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푸드나무는 제가 돈꽃나무가 된다고 수백 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2월 58일 16,000원짜리가 어제 23,000원까지 찍습니다. 그러다가 종가는 확 밀려버리고 오늘도 지수 영향으로 밀렸고요. 오늘 장중 3% 아침에 찍고 쫙 빠집니다. 자, 푸드나무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2만주 샀습니다. 이날부터 좀 움직임 있죠. 이분도 4,700주 샀네요. 푸드나무는 돈꽃나무가 된다 했습니다. 닭가슴살 회사입니다. 닭가슴살 회사. 요즘 선전도 하더라고요. 닭가슴살 푸드나무. 자, 뭐 특이한 뉴스는 없네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푸드나무는 공모가가 24,000원, 24,000원. 공모가가 24,000원짜리가 작년 4월달 이때 단기 매도 의견 드렸고요.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빠진 상태에서 작년 9월달 세력이 개입하여 지금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달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몇 달째 됩니다. 이렇게 길게 행보하기도 합니다. 올릴 때 함정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밀집이 안 됐습니다. 밀집이 안 되고 이평선이 분산됐기 때문에 퍼져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모으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안 나오고 있고 계속 빠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랭킹닷컴이라고 회원수가 거의 이제 90만 명쯤 넘었을 겁니다. 이 한국에서 첫 번째 닭가슴살 플랫폼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90%. 그리고 중국 잉유푸드 통해서 중국에다 올해부터 판매합니다. 로열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TV 홈쇼핑에도 이미 진출해 있고 대형마트나 스포츠센터 전부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드나무도 가장 간편식 HMR 테마주입니다. 왜냐? 닭가슴살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트는 보신 대로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다가 다시 되밀렸습니다. 왜냐? 매물대 때문에. 매물대 근처 가니까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관리하면서 시도를 했죠. 실패. 한 번 또 옆을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횡보가 좀 작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텍스터. 오늘 무려 9% 폭락 마감했습니다. 텍스터 CJENM이 지분 6.2%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2% 인수하고 그 다음에 김영하 감독과 4.2%가 지분 추가 인수했습니다. 합해서 6.2%. 시각 수수료가 VFX 1위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32%. 다음 또 영화 제작사로 텍스터 피처스가 있습니다. 올해 제작한 영화가 탈출, 그 다음에 더문, 그 다음에 신과 함께 3, 4편도 있습니다. 중국 VR 테마파크 투자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신과 함께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염병 때문에 좀 그러지만 그것이 언제 풀리면은 텍스터는 중국향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1, 2도 아직 중국에서 개봉 안 되고 있죠.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많이 입질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날 6만주, 25일날 37,000주, 26일날 조금 팔고요. 오늘도 2만주 몽땅 샀습니다. 텍스는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뭐 반대 매매가 나왔네요. 반대 매매? 텍스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잡혔을까요? 텍스터는 관련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공매도 10,000주밖에 안 되는데. 자, 제가 이때 날 2월 13일날 급등하고 2월 14일날 급락하길래 이 차트를 생각했습니다만 차트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6원입니다. 다만 이 저점을 지지를 하길 희망합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바닥을 논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매집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으로 10,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까지 40% 폭락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매집이 과연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매집이냐고 따진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이 일부러 매집한 다음에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CJENM 이대주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중에 김영하 감독 지분 전체 인수 그 가능성 개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종목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넥사이언스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작년 영업손실 212억, 전년 비해서 적자폭 424% 확대. 넥사이언스는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같은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양권위가 주주로 있습니다. 일대주로 있습니다. 종가 8% 폭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4,000주 삽니다. 이렇게 팔았던 거 싹 다시 삽니다. 외국인이
어제 17만 주, 오늘 11만 주 팝니다. 덱사이언스, 진양고이가 남은 유일한 테마주. 덱사이언스만 제대로 안 올랐죠. 그 다음에 덱사이언스 제가 시나리오 베트남 나노젠 등기사 등재 도대체 그건 언제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베트남 나노젠 호남 회장 부부가 덱사이언스 지분 6.5% 갖고 있습니다. 단가가 6,360원입니다. 걔들 단가가. 그리고 베트남 나노젠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한국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분 구조상 한국의 상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장이 저는 언제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가능성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베트남이 나노젠 지분 투자됐던 9%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며 또한 진양권 회장이 나노젠 등기사 등재할 때 그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나노젠 등기사 등재 진양권이가 내용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뭐 더 이상 제가 유구무원이며 어제 잠깐 상승은 HLB가 호재가 나와서 잘 반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얘들 단가 11월 14일날 단가 얘들 상한가 쳤을 때 그 가격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력이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날짜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좀 넘었습니다. 세 달하고 한 12일 됐습니다. 3월 달에 좀 올라가길 바랍니다. 덱사이언스 세력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메덱스. 나노메덱스도 거래소 코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관리 제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년 비해서 적자폭이 35%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155억. 오늘 하루 종일 폭락하여 7% 폭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4,000주 삽니다. 기관이 25,000주 삽니다. 증권사애들이 단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보신 대로 영업손실 155억, 전년비해 적자폭 35%. 차트 보겠습니다. 정가상 6,000원 지지해야 됐는데 오늘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부터 종가가 58, 50원이었죠. 힘듭니다. 지금 시간은 계속 가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죽겠습니다. 처음에 이 나노메덱스는 저 유튜브 추천 종목은 아니었고 처음에 구독자 종목 상담을 통해서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세력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래픽이 나중에 합병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단서를 달았던 구글 제재들 얘도 지수 폭락 영향으로 차트가 좀 뭉개지고 있습니다. 바닥 상태 거의 끝에 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변곡점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무너진다 했는데 차라리 빨리 무너져 버려야지 올 건데 저 개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나리오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노메덱스는 정말로 합병을 할 겁니다. 나노메덱스 스탠다드 그래픽과 합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노메덱스 왜 합병해야 될까요? 스탠다드 그래픽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스탠다드 그래핀 특허가 72개인데 미국 특허가 51개입니다. 이제 추세선은 이탈된 상태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전제점은 간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전히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이 제가 이상한 대로 4, 5월달 굴절지가 꺾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리수 종목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노메딕스의 주주 구성에 진로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사로 있고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도 있습니다. 얘들 행사가가 스톡옵션 행사가가 8,710원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는 언제부터냐? 2021년 8월 30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년하고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사 시점, 최악으로 행사 시점쯤에 합병하든지 아니면 좀 빨리 한다면 올해 말 정도 하겠죠. 저는 차라리 올해 말에 합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스탠다드 그래핀. 어차피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와 스탠다드 그래핀은 고문에 있는 짐 너저스가 이미 나노메딕스의 산하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재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특허 51개가 그 해결점이 될 것입니다. 나노메딕스도 좀 무거운 종목에 속합니다.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덱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넥스사이언스는 가벼운 종목에 속합니다. 알파호딩스, 진짜 이것도 예물단지다. 예물단지 정말 힘들게 합니다. 오늘 무려 6% 폭락 마감했습니다. 최저가 5,650원 에서 겨우 70원 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관이 당연히 안 삽니다. 살 이유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26,000주 팝니다. 알파홀딩스 전매 특허인 전환가액 조정이 2월 26일 나왔었고요. 특이한 뉴스도 없습니다. 솔직히 현재 종목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가 모투자 비중 50%로 추천했다는 걸 수백 번 인정합니다. 언제 추천했냐? 입세 5월 달에 했습니다. 11,100원인가 할 때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징그럽게 사람을 피말리는 종목이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모투자 비중이 때문에 말 그대로 모투자 비중 50%.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방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물타기 금지해라고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5,640원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날 단기 고점 위에 들었었고요. 쭉쭉쭉쭉 빠집니다. 알파호딩스 도대체 언제 올라간가 답답시켰습니다. 온컨셉도 뺏기고 중국 회사에 발효지 매각 잔금도 6월 30일날 받게 됐습니다. 72억인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알파홀딩스는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로 매출 국내 5등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로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였던 것이 바이오주로 움직일 때밖에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참 답답한 종목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다만 4, 5월달 제발 좀 필룩스가 프리 IPO 할 때 조금이라도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리터 저 유튜브 추천 비중 50%였습니다. 짝퉁 네이버라고 주장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아주 무지막지하게 초전 박살을 났습니다. 하상 채찍가 또 기록됐습니다. 하루종일 11% 폭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6천주 삽니다. 외국인이 3천주 삽니다. 오늘 이 공시는 정정 공시입니다. 카톡으로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별로 영 아니다고. 그냥 기간만 연장한 거다고. 한 달 정도 연장했네요. 한 20일 했네요. 계약금액 입금 예정이랍니다. 조금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계약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 창고에 쌀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유망하게 봤던 종목입니다. (1차) 고점 27,000원 작년 10월 28일 할 때 단기 매도 의견 들었고요. 그건 적중했습니다. 또 2차 21,000원 할 때 올해 1월 10일날 매도 의견 들었고요.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한다 했는데 지지를 못하고 계속 초전 박살을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은 근대로 잘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닥은 진짜 못 맞춥니다. 바닥은 완전히 울트라 캡성 초절정 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 바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90% 틀릴 것입니다. 상수다 하면 상수는 한 90% 정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닥은 정말 못 맞춥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도 올해 12월이 되어야만 작년 12월 달에 브리스토 대표가 언급했습니다. 뉴스에다. 4분기가 되어야만, 올해 4분기가 되어야만 영업실적이 흑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100% 대표 희망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브리스토가 비중이 50%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 것 같습니다. 초록뱀은 제가 유튜브에 1410원 할 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의 매일마다 시청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매일마다 초록뱀에 대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 원래 계획은 목요일 금요일날 조정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어제 1680원까지 봤습니다만 1650원으로 30원 차이로 더 많이 밀렸습니다. 다행히 종가는 1715원 찍었으나 이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초록뱀을 따로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시기 바라면서요. 종가는 그나마 지켜서 다행입니다. 오늘 외국인 17만주 사고 기관이 16,000주 샀습니다. 불행전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카톡, 문자, 댓글 전부 다 물어볼 때마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최소 4-5천원 간다고.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올해 8,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도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스권 상태 예상했습니다. 어저께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근데 빠스권 상태가 이렇게까지 많이 흔들릴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가격은 지킬 줄 알았습니다. 어제 최점에서 근처에서 지킬 줄 알았는데 무참히 어제 최점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종가상 회복은 조금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빠스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캐리소프트 짝퉁 디즈니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폭락 마감합니다. 외국인이 4,000주 팝니다. 별로 뉴스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도대체 짝퉁 지진이 언제 됐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올까요? 죽겠습니다. 등의 산장이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 정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수권 상태 하락, 또 파수권 추가락, 또 파수권 추가락. 1차, 2차, 3차, 4차까지 갑니다. 4차까지 갑니다. 징그럽습니다. 바닥을 도대체 언제까지 써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매집으로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바닥을 못 놈이 매집으로 봤다는 걸 인정합니다. 현재 바닥에서 7,500원에서 5,800원이니까 1,200원 빠졌습니다. 1,200원. 아니, 1,700원. 1,700원이면 한 20% 뺐네요. 이 가격에서. 차트는 과거 사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 숨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매집이라고 봅니다. 나는 전부 다 매집이냐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캐리소프트 비중 50%였고 키즈 콘텐츠 테마주이며 중국향 매출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양 가정 칸편식 대장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야 한다는 종목이라 했습니다. 오늘 2% 개파락 출발하여 장중 15% 찍고 종가는 9%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간이 36,000주 삽니다. 외국인이 29,000주 팝니다. 이때 2월 14일 5,700원 찍었을 때 종가 기준 무려 100만주 팔던 놈들이 100만주 팔던 애들이 오늘 좀 36,000주 샀네요. 자, 뉴스 있나 봅시다. 뉴스가 없네요. 별 내용 없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우양은 가장 간편식 대장주가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핫도그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양은 B2B 업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식품 회사에다 팝니다. 제가 이 종목 6,390원 하상 최고가 때문에 돌파를 당연히 이날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매직 거래량으로 봤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안에 움직인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안에 정확히 1, 2, 3, 4, 5 딱 5일 됐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 우양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00원 반드시 갈 것입니다. 우양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 이론상으로도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냉동 핫도그 매출이 3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가장 한 편씩의 대장주가 됩니다. 우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자, 코리아센터는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무려 8%에서 폭락 마감했습니다. 기간이 9,000주 사고 외국인이 8,000주 팝니다. 코리아센터는 카페24와 같은 비싼 회사를 하겠습니다. 카페24가 국내용이라면 코리아센터는 국외용입니다. 국외용 즉 해외 직구 플랫폼 업체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연결로 13% 증가, 매출액은 33% 증가했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이 말입니다. 자, 이에도 작년 11월 말에 상장하여 쭉쭉 빠집니다. 마스크 상태 지지한 듯 하다가 어제 오늘 폭락합니다.
그러나 전제점 14,400원 위태롭게 현재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빠진다면 이제 뭐 또 자료 없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콜라센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비중은 소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키우지는 마십시오. KPS 얘도 추천주는 아니었습니다. KPS도 다만 구독자 정보 상담을 통해서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KPS가 비보전 아니 KPS가 그 HLB 진양권이가 틀어진 미국 그 회사 출신들이 우회 상장할 회사입니다. 자, KPS는 타바베 인수 70억인가 그거 있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됩니다. 아직 이제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2만짜리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AS 처음 했습니다. KPS 2월 10일날 2만300원 할 때, 그 다음에 3만원 할 때 3만원 찍었을 때 불안하다고 단기 매도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수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네요. 어제는 32분까지 찍었네요. 그러나 종가는 파업을 끝났고요. 기관이 안 삽니다. 외국인이 5,300주 팝니다. 자, 특이한 뉴스도 없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날 2월 19일 수요일날 저녁에 카톡으로 2월 20일날 시초가에 팔라고 했습니다. 위험해 보인다고 단기 매도 의견 들었습니다. 2만원까지 빠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 조정을 볼 것이라고 했고 2만원까지 빠진다는 말은 제가 그저께인가 처음 했습니다. 이 상대로 아직은 2만원까지 빠질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KPS는 구독자 정보 상담을 통해서 상담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루미마이크로 비보전이 우회 상장할 회사입니다. 얘도 구독자 정보 상담을 통해서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1% 하락했습니다. 기간이 7만 1000주 삽니다. 외국인이 17만 삽니다. 외국인이 무려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빼고 며칠입니까? 1, 2, 3, 4, 7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비보전이 우회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언제까지 박스권 있냐? 4, 5월까지 박스권 있었어요. 4, 5월까지. 올해 말이 되어야 우회 상장할 수 있습니다. 비보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1800원부터 2400원까지인가 1800원부터 2200원까지인가 제가 박스권 상태 이상했거든요.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박스권 상태입니다. 올해 한 5, 6월까지 늦으면 5, 6월까지 박스권 상태. 그 후에 주가가 움직일 것입니다. GLK 인스펙션 이 회사는 제가 좋은 정보를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3% 하락했습니다. GLK 인스펙션 자, 보겠습니다. 기간이 이틀 연속 삽니다.
GLK 인스펙션은 어떤 회사냐면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입니다. 14개의 신체 부위를 37개의 질병으로 판독하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3등급 뇌경색 분석 솔루션 선형화되어 있고요.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산장업체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9,000원 나오네요. 26일 뉴스 JLK 인스펙션 라오스 폐결핵 진단사업 1차 1위 즉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하여 14개의 신체 부위를 판별하여 질병을 분석합니다. 즉 어떤 병이라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목도 특례 선장 업체이기 때문에 공모가 9,000원이었으며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례 선장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왜냐? 성장성 때문에. 하나시스템 제가 좋다고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K박스를 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그룹 시스템 정보회사입니다. 또 하나 하나시스템 방공 SI 업체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시스템이 방위산업 SI 업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통합 SI 업체고요. 하나그룹의 SI 업체입니다. 보통 SI 업체는 절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 상태가 나빠집니다. 주가 기간이 77,000주 삽니다. 외국인이 11만 삽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12,250입니다. 12,250원. 상장 직후부터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빠집니다. 1차 하락, 박스권, 2차 하락, 박스권, 3차 하락.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지금 투자했던 H솔루션 14.48%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시스템의 장남 김남관이가 50% 갖고 있는 회사가 H솔루션입니다. 그 시총이 현재 9천억인데 이 가격에서 최소한 2배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16,000원은 가야 합니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하나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유튜브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현재 K박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이 종목은 제가 소개도 안하고 언급도 안했지만 코리아센터 비교하려고 제가 이 종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카페24가 국내용 쇼핑몰 회사라면 코리아센터는 해외 직구라고 말씀드렸죠. 쇼핑몰 회사입니다. 자, 덱스터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러나 스드래곤 이 나중에 일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아직 없습니다. 푸드나무 가장 큰 편식 닭가슴살, 그 다음에 중국 유니푸드를 통해서 수출하여 로얄티 받죠. 그 다음에 나노엑스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구독자 정보 상담을 통하여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나노엑스는 알파홀딩스 모수자 비중으로 50%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주 K박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물타기 금지하라고 계속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리토 짝퉁 네이버라고 했던 종목이며 투자 비중 50%였습니다. 아이스터 프리토는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초록뱀 방탄 드라마 때문에 올해 8, 9월달 늦어도 4, 5천원 간다고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가면 7천원 정도. 초록뱀은 투자 비중이 50%였지만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숫자 배정 그대로 50%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리스부터 짝퉁 디즈니라 했습니다. 바닥을 해먹었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을 좋게 봅니다. 오양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편식 대장주가 된다 했습니다. 콜라센터 해외 직구 플랫폼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루미마이크로와 KPS는 제가 추천은 하지 않았고 구독자 정보 상담을 통해서 소개는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길 매매 종목 참고사항 AS를 마치면서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